자산화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쩌면 자산화 지난번 1강에 제가 설명드릴 때 지역 기반, 업종 기반, 테마 기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시민 기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생각과 뜻과 그 다음에 돈과 나중에 활동까지 같이 모아낼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또 시민자산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헤비투게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 오늘 설명해 주실 우리 박영민 이사장님은 그 헤비투게더가 처음에 생각을 모으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 들어가고 좋은 이러한 아주 요지에, 서울에 아시죠? 마포구 엄청 뜨겁습니다. 강남 수준으로 뜨거운 이 마포구에 이 소중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마련하고 지금 운영관리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고 과제가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아닌가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강 때 음향이 고르지 않아서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괜찮았는데 온라인 오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오늘 여기서 많이 얻어가시고 많이 질문도 하시고 노하우가 엄청나시거든요. 그래서 쏙쏙 이렇게 알맹이를 좀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쨌든 스스로 약간 절박함 속에서 이 자산화를 하게 됐고, 지금 매입 저희가 2020년 11월 27일 날 이제 매입 완료했는데, 이제 작년 7월 말 정도에 이제 공식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매입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즌2가 열리면서 사실 아까 내일 원금 상환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금 조달도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냥 사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조합 이름이 이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인데, 이제 헤비투게더 같이 이제 소유하고 이제 운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헤비투게더로 이제 이름이 됐고, 이 공간이 이제 모두의 놀이터, 누구나 꿈꾸는 모두의 놀이터, 저희는 줄여서 이제 모놀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저희 쭉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산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강서나 아니면 건매기 857 협동조합 사례도 있지만 조금 새롭게 이제 자산화 시도하고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데들은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이제 사례를 또 만들고 실제로 이제 매입이나 자산화의 그걸 완료에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더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약간 이제 2017년 5월경에 이제 이 우리 동네 지역 자산화 TF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협동조합이 같이 만든 시기로 생각하면 4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 속에서 매입 완료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2021년 3월부터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에서 이제 상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세계 협동조합 중에 이제 우리 동네 남구늘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구늘이 이제 두 개의 협동조합에 자산을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그 시기부터 저희가 런던 연수를 지원받아서 이제 다녀오는 그런 과정에 약간의 모색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 마포 지역 차원에서 제작 발표회 약간 형식으로 지역에 같이 자산에 좀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마포 지역 차원에서 자산을 하자고 했던 공론장부터 조합을 이제 설립하는 과정까지가 좀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로는 이제 출자금을 모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금융을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까지
좀 실행의 단계가 있었고 뭐 성공이라고 표현했지만 물건을 이제 매입하고 모두의 놀이터까지 이런 약간의 4년의 시간의 과정들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처음에 이제 나무그늘이라는 이제 염리동에 저쪽에 조그마한 이제 30평 정도 1층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공간에서 그 이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 공간인데 되게 복합적인 주민 공유공간 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카페가 있긴 하지만 옆에 이제 되살림 가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돌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다 설명드리기 나무군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사실은 커뮤니티 카페가 약간 범주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을 여기 이제 마포는 성미산 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동네에서도 그 장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축제하면 이렇게 막 연인형 2,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아트센터 광장에서 하는 이런 소음꽃 마을이라고 연리동이다 보니까 그런 마을 이름을 짓고 그런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그 장소성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지도 이런 것들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좀 고민하는 거는 그 우리한테 이제 사회적 공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돼서 카페도 하고 아까 말한 되살림 가게도 하고 공간 열린마을 공간도 있고 뭐 주민들 그 조합원이 한 260명 되니까 뭐 조합 안에 이제 약간 노무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자기 전문적인 그런 걸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프로보노처럼 하는 생활상담센터도 운영하고 트럭 세어링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 동아리나 뭐 한 달에 한 번 쓰레까 찍지 밥맛이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마을 축제도 하고 공동체은행도 한 3천만 원 규모로 만들어서 해보고 활동가 기금들을 만들고 또 청년들 동네 청년들 친구들 만나는 그런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터전도 새롭게 다른 공간을 만들게 됐는데 이런 사실 다양한 지역에서 관계망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기 설명되지 않은 이제 수많은 활동들도 사실은 주민들이 계속 이제 공간에 등장하고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서 어쨌든 작당 모의를 하든 뭐 진짜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고 뭐 하고 싶은 것들로 가는 것처럼 계속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좀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 뭐 전문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간이 이제 관계망을 또 만들고 관계망이 다시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되면서 사실 뭐 마을이라고 부르든 로컬이라고 얘기하든 동네라고 하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커지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도 사실 서울에 마을은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또 사실 마을을 만들어내는 미션까지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낼 때 기업으로서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5년 나무그늘이 이제 2011년 7월에 공간을 오픈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그 매출도 정점에 오르고 지역에 이제 나무그늘이라는 공간을 연리동에 이제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계망도 커졌을 때 정점에 사실은 올라서 뭐 저도 막 일을 하면서 아 이제 동네에서 뭐 못할 게 없겠구나 약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 딱 시기에 사실 명도 소송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렸고 이렇게 임대료 상한도 9%에서 대통령령으로 5%로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5년이 지나면 이를테면 이제 건물주가 뭐 임대료를 300만 원 받던 거를 600만 원을 낼 거면 있고 아니면 나가라 해도 되는 그런 저희에게 계약갱 청구권이 없고 임대료 상한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한테도 한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한 290 정도였는데 뭐 1억에 350?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나와라. 약간 이런 걸로 해서 분쟁이 좀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뭐 원상복구비도 내가 이렇게 막 동네 골목을 바꾸고 마을 게시판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겨레 약간 전면에 이렇게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식상한 말인데 종물주 위에 건물주, 그 위에 지역공동체 꿈꾼다 이렇게 하면서 요게 이제 5년 지나서 5월에 명도소송이 있었고 6월 25일날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이제 자산화라는 걸 약간 고민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자산화?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 단어로 인지하고 있지 않던 시절이고 뭐 강야에서 자산화를 누가 혼자 외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시절이었는데 저희도 이건 뭐지? 약간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퇴거를 하게 되고 약간 그 당시에는 자산화를 빠르게 실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임시적 공간처럼 그 한 500m 떨어진 2층에 이제 새로 이제 공간을 계속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 공간을 이전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을 실행해서 그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옮겼는데 이 공간에서 퇴거하게 되다 보니까 500m만 옆으로 가도 또 다른 생활권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5년 그 당시에는 이거를 5년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만들어온 관계망 또는 소음권 마을 그리고 이 협동조합 마을계획 만드는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약간 절박함이 있었고 그 공간에 이제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의 경험과 이를테면 뭐 기업들과 또 수많은 가정들 이런 것들을 맨 땅에 다시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화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동네 주민과 조합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소유해서 조금 영구적으로 이걸 우리가 지역의 앵커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나가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 약간 이런 고민들을 강하게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상상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원래 밤마실 음악회를 하면서 공연 이런 거 홍대 인디 뮤지션들이 와서 막 공연하고 동네에 이제 꼬마 마술사 공연도 하고 막 실용 음악 하는 청년들 고등학생들도 와서 막 공연하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대중음악상을 받은 유명한 뮤지션도 막 그 당시에는 와서 공연도 하고 홍대에도 자꾸 공연장이 사라지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원래 하던 것들 다 이 공간에 녹여서 이런 주민 공유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 이때 이제 자산화 고민을 시작했었구나.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마용성이라고 하고 또 이 당시가 이렇게 공시지가 3년 연속 맛보고 연속으로 1위 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가불이라고 이렇게 소위 표현하고 동부 서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덕동 여기 공덕 아현 영리 대흥 이런 쪽 신수 이런 쪽에 유타운시 재개발이 한 6군데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대흥역 일대에 평당 1억씩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이런 흐름으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쫙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할 때도 2층으로 올라갔는데 임대료는 크게 싸지지 않았는데 공간은 훨씬 좁아들고 또 막 권리금이 엄청나게 높게 막 다들 책정되어 있는 이런 흐름이 쫙 이렇게 흘러갔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자산화 저희가 대회도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1등도 했는데 그거 할 때 준비할 때 막 이제 사업비 분석 초반에 했었죠. 그렇게 해서 한 60평 땅의 염리동에 13억인가? 그 당시 가격으로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이 건물 지금 33억에 매입했거든요. 근데 뭐 20억 이렇게 하면 싸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 금액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물론 대출도 받고 이런 걸 생각했지만 이걸 혼자서 또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 홍대 문화예술인들도 계속 이제 쫓겨나는 것들을 경험했던 문화예술 당사자들이 모여있는데 홍우주 사회협동조합이랑 또 홍대 정문에서 시작해서 그 연남동을 갔더니 경의선 숲길이 쫙 또 해서 소위 연트럴파크라고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대흥역 쪽으로 왔는데 아까 대흥역 주변에 평당 1억씩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래서 막 사람들도 놀랐어요. 니네 젠트리파이어 아니냐. 니네 가는 데마다 다 올라간다. 약간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그런 쫓겨나는 계속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일상적 지역 기반의 이제 36도시 의료생협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자산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요 세계 주체 협동조합이 이제 2017년 5월에 이제 우리 동네 지역자산 TF를 같이 꾸리게 됐고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했을 때는. 그래서 뭐 홍무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라이브 클럽수도 작아지고 36.6도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전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대응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아까 말한 선정되는 것도 있고 공간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해보자고 하는 찰나에 국외연수 이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요 이름으로 이제 해서 다행히 선정이 이제 돼가지고 런던으로 이제 연수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갈 때 좀 포인트는 저희 이제 세계 조합에 활동하는 사람만 가지 말고 그 연구원들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이제 요런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가서도 워크숍하고 뭐 리뷰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우리의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자산화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낯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연구원의 시각에서 정책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언어화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 토지자유소 연구소의 전우는 이제 연구원과 나는과 미래였었나요? 네. 그리고 그 서울연구원을 원래 안현찬 박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고 조윤정 연구원이랑 이렇게 해서 6명이 이제 자산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 있고 이거는 뭐 많이 또 사례로 아실 것 같은데 런던에 이제 아이비하우스 펍이라고 저희가 한 5군데를 다녀왔긴 했는데 로컬리티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여기 이제 영국 최초로 어쨌든 런던 약간 1존에 있진 않고 조금 외곽의 페캄 지역인가 그쪽에 이제 있는데 영국 최초의 이제 주민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 주식 커뮤니티 쉐어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공동체 주식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매각되려고 하는 이 펍을 인수해서 다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여기 이제 사례는 12년도 이제 4월에 건물주가 이제 매각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 리얼에일 캠페인 거기 가면 우리 맥주가 진짜 이 리얼에일이다 이렇게 하는 그 인증 마크 같은 게 가게들마다 있는데 그 칸나라고 하는 그 멤버의 도움으로 거기가 2차 대전에도 폭격을 피해간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문화유산에 등록을 하니까 개발업자들이 이제 손을 떼고 펍은 일단 닫혔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이 펍을 같이 우리가 매입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당시에 근데 여기 로컬리즘 액트라고 하는 우리 뭐 말로는 지역주권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커뮤니티 라이트 투 비즈라고 매각 자산에 대해서 공동체 우선 일체할 여기 다섯 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를 통해 이게 딱 2021년에 로컬리즘 액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4월에 이제 돼서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10월에 이 Asset of Community Value라고 ACV에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이 공간이 공동체 가치자산 리스트에 등재되면 요 매각 자산에 대한 공동체 우선 이체할건 조항을 이용해서 6개월간의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 우선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매각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은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펀딩을 이제 한 거죠. 그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아이비하우스 펍 인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또 건축유산 기금
여기 아까 문화유산 등재 이런 데서 6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뭐 한 약간 9억 정도 이렇게 되고, 여기 ACV 여기 사회투자 자산단체에서 이거는 그냥 받은 거죠. 6, 7억 정도 되겠죠. 근데 약간 이런 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처음에 런던에 갔을 때 이걸 그냥 준다고? 약간 이런 게 좀 우리랑 다르다. 저희는 올 대출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지원은 아무리 자금 조달에 지원을 해줘도 싸그리 다 대출인데, 이거를 그냥 받고 이렇게 대출해주는구나. 이런 게 또 저희 이게 100년 뭐 된 그 사진이고요. 자기 딱 걸어놓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약간 이 명수도 조금 비슷하고 그래요. 371명의 조합은 여기는 30만원 우리 돈으로 최소 출자가 그렇고요. 저희는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돈을 모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또 크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2억 2천만 원이라는 일종의 자기 자금을 모았구나. 근데 이 가격도 되게 이거 엄청 크거든요. 가보면 이렇게 공연장도 있고 웨딩도 주말에 와서 하고 이럴 정도로, 우리로 치면 대지가 200평이면 이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가보면 야 이걸 12억에 샀다고? 약간 이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런 거고, 이 펍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되게 비슷한 거는, 저녁에 이제 당연히 많이 펍을 이용하는데 낮에는 또 저희 갔을 때도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커뮤니티 공간 같은 데랑 비슷하게 뭐 어르신들 와가지고 손뜨개도 하고 모임, 자기들 이제 낮에 모임도 하고, 매일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저녁에 술도 마시지만 그냥 다용도 복합 공간을 실제로 이제 쓰여지는,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공간이고, 위에는 건매기 이거 약간 따라했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목포에 그 위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했고, 여기 써있죠. 가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런던의 최초로 커뮤니티가 소유한 펍이다. 371명이 공동지출식으로 이만큼을 모았다. 이렇게 써있고. 근데 또 비슷한 게 이래요. 여기 지금 이게 왕도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5년, 이렇게 소유했는데도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디 탐방 가면, 야, 니네 재정 상황이 괜찮니?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도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올해 5년 만에 처음 흑자 전환됐고, 진짜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 기획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요일별로 프로그램 하고, 주말에는 웨딩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수익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저희도 지금 되게 나의 해방일지 대사처럼 생각하면 한 발 한 발 어렵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왔다 이런 거고, 그 건축유산 기금에서 대출해 준 거를 또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대출이 없어졌어요. 아까 한 9억 대출 우리 돈으로 한 거를 또 대출해서 바뀌고,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되게 부러웠는데, 이렇게 뭐 여기도 다 데일리 위클리 우리는 뭐가 쭉 하고 있고, 어떤 계속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운영하면서 흑자로 만들어왔다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적자는 어떻게 그럼 극복했냐. 여기도 제너럴 매니저랑 헤드 셰프 2명만 정규직이고 되게 파트타임 하고, 저희도 뭐 그런 거 했거든요. 조합원 일일스택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주말을 운영할 때는 하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저희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저녁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막 이 에어비앤비 같은데 이제 해서 이렇게 9박 10일을 거의 계속 붙어 있으면서 아침에 이렇게 조식처럼 해먹고, 또 이제 아침에 프리뷰 하면서 오늘 이런데 가서 이거 질문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저희 다 준비한 자료랑 공방 책자 만든 거 이렇게 다시 보고, 한 2군데를 다니고, 저녁에 이제 저녁에는 술도 먹었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중간 상황에서 이제 자체 워크숍 같은 것들도 막 계속 진행하면서, 이 팀워크가 좀 생긴 게 저희 이 연수에서 또 큰 거였어요. 뭐 이렇게
세계 조합의 저 참여자들이 서로가 누군지는 아는데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던 멤버들일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같이 생활하고 얘기하고 탐방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팀워크를 좀 런던 갔다 오면서 만들었던 게 저희 연수에 어떻게 보면 공부나 배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코어를 잘 형성했던 게 이제 저희 자산화 성공의 큰 하나의 요소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이제 지역 돌아와가지고는 이 세계 협동조합에 먼저 연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런던 연수 보고 좌절과 의지 사이가 갔더니 이제 우리랑 어쨌든 그들도 열심히 스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낸 뭐 제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게 적절하게 영국에 뭐 오히려 그 대처리즘 이런 거 있을 때 조금은 이렇게 지역의 분권처럼 이렇게 중앙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본 정부를 지향하면서 좀 더 그렇게 흘러왔던 계기도 있긴 있었지만 되게 우리랑 다르구나 아까 말한 그리고 뭐 플랭켓 재단이나 걔네 파워 투 체인지나 여러 가지 이제 자산화 모어대너법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 다 설명 들으면서 자산화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A부터 Z까지 새롭게 다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게 제도와 뭐 3,000억씩 이렇게 1년에 뭐 자산화를 위해서 그 전문적인 중간 지원 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좌절하고 갔을 때 런던도 되게 비싼데 막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거죠. 니네 왜 그걸 살라 그래? 니네가 프로포절하고 이렇게 하면 공간 주지 않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그리고 거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25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임대를 건물주가 비영리나 이런 우리로 치면 사회적 조직에 이런 데 해주면 세금 혜택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이런 약간의 유인책 이런 것들도 우리보다는 많이 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 용역 깡패라고 하죠. 그런 막 강제 철거나 뭐 겨울에 동계 철거 이렇게 하는 약간 문화적으로 그렇게는 과도하다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좀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되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되게 좌절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느낀 거는 우리가 돌아가서 뭘 하면 될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꾸준히 이제 만드는 것과 계속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목소리를 내면 될 건지는 알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좌절과 의사를 하고 여기 우리의 팀워크를 보여주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런던 연수를 통해서 만들어 온 팀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런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객기를 약간 부리면서 갔다 와서 이 자체 세계조합의 연수 보고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에 이 지역자산화 프로젝트 제작 발표회라고 이제 영화를 제작 발표회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보면 쫙 크랭크인 하고 어떻게 쭉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약간 형태로 이렇게 했던 게 여기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조합명이 된 거죠. 나중에 요게 우리 조합명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이제 TF가 쭉 2017년 5월부터 결성된 이후로 어떻게 쭉 활동했고 그 지역자산을 지금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 그리고 2018년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어떤 실행 로드맵으로 쭉 해가겠다. 그리고 세계조합에 한 100여 명 정도 자산화 참여 유형 설문 결과를 이제 서울연구원이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하고 현재 그 당시에 생각하던 이제 공간 구성이나 운영하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포 지역 전체 차원의 처음으로 이제 세계 코어의 협동조합이 시작했지만 지역 차원의 자산화를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던 공론장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조합들도 이제 3-4명의 이제 코어 연수 참여자는 뭐 각자 다 뭐 이사장을 하거나 상무이사를 하거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른 조합원들은 또 관계가 좀 없고 저 조합이랑 우리가 이 자산을 하고 돈을 같이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펍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계속 현황 공유하면서 다시 의견과 피드백 들으면서도 관계를 또 만드는 과정이 있어. 지금 이제 세계조합에 공동조합원인 사람들이 많고 서로 이사진이나 이런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저기 이 리커버링 프로젝트라고 사회적 부동산 공유 프로젝트 여기 나눔과 미래에서 했었었는데 그렇게 7팀 중에 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4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서 2018년에 18년에 이렇게 태평양 이런 데 가서 이제 건물 컨설팅도 받고 물건도 보러 다니고 조합으로 할지 뭐 주식회사로 할지 사업이 할지 뭐 이런 이제 조직 형태나 법률 검토 같은 걸 하고 부동산도 어반 소사이어티랑 같이 이제 물건 후보 4개지를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재무 컨설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의 계획 어떻게 수지 구조랑 수익률을 따졌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은 어떤 기간 동안 상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분석하고 타임테이블 같은 걸 만들고 홍보물을 이제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자금을 모아보자 이런 흐름으로 갔었고요. 이거는 선택 2018 헤비투게더 약간 이제 선거 개표 방송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까지 후보 분석한 4개를 직접 이제 어마에서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쭉 브리핑을 해주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과 조합원들이 보팅 통해 가지고 야 우리 4개 중에 요거 하나를 결정하자 물건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공론장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2월 6일날 협동조합을 성립하게 되고요. 시간이 이거는 지금에는 약 30%에 따라서 저희가 70%에 따라 처음 이 조합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영상과 고민들 이런 걸 담은 거 한번 살짝 보시고 또 이 과정에서 땅을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생겨났고 이로 인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32.2%를 제외한 67.8% 중에서 최상위 1%의 극소수가 55.2%, 차상위 1,478만 명이 나머지 1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63만 명, 절대 다수가 남의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등을 심지어 빌려서 땅 주인에게, 건물주에게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세입자로서 말이죠. 이런 세입자들의 다양한 생업활동이 지역의 특색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여지없이 땅값이 오르고 부담이 커진 세입자는 아직은 덜 부담스러운 지역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지역색을 만들어내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온 서울 마포구의 주민들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해 건물주를 꿈꿔보기도 하지만 혼자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 내 건물을 못 올린다면 우리 건물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주민의 공동소유, 공동자산으로 동참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건물. 마포에서 살아왔고 마포에서 살고 있고 마포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공간. 그렇게 기존의 일방적인 흐름을 수많은 기존의 시장을 우리의 시작으로 지켜낼 요새를 쌓고 함께 소유하자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자고 협동조합 해피투게더가 제안합니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면 좀 투박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제 같이 지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자. 이게 이 자산화라는 개념이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뭐 그래 자산은 부채 자본 플러스 부채 뭐 회계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약간 이런 게 또 부동산을 공동으로 몇백 명이 이제 사거나 그 부동산 마포의 부동산이 간단치 않은데 이제 이런 개념을 경험해 본 적이나 실제 해본 적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이렇게 또 큰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게 이거를 다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니까 이걸
한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이고 저희가 계속 이제 영상 홍보 영상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작하고 공유하고 펀딩 때 사용을 해왔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 차원에서도 이때도 약간 낯설긴 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공간 포럼 같은 걸 또 2019년 1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서울에 이제 다르고 닮은 공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토크쇼처럼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뭐 재무, 부동산, 건축, 법률 뭐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자산에 관련해서 고민하던 분들을 좀 패널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자산을 빠르게 좀 잘 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그런 자리들 열었고요.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는데 아무도 못 봤던 것 같고요. 워크숍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자 제안서, 투자 제안서처럼 저희도 그런 거를 그동안의 과정과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고 이 물건의 예시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주고 이런 것들 쫙 정리한 이제 출자 제안서 같은 걸 만들고 그거를 이제 지역 차원에서 계속 출자 제안 설명회를 이제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출자 같이 하고 조합원이 돼달라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금이 이제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모금 전문가 이런 걸 해서 모금위원회를 꾸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멤버가 저 MGM 전략인데 약간 다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런데 그 실제로 근데 엄청 그 여러 팁들이나 이런 게 인사이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 이렇게 교육 받아보신 분 있지만 너 왜 참여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막 SNS나 온라인이나 막 이렇게 그냥 흙 뿌리고 공유한다고 해서 사람 참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호명하면서 다 개별에게 요청하고 제안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막 이런 희망제작소 같은데 전화로 막 모금 뭐 이렇게 하면 한 10분에 10%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면 50%의 확률로 실제 통계적으로 참여를 해준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뭐 4배수를 뭐 이를테면 준비해라. 뭐 예를 들면 우리 2천만 원을 모금하려고 하면 8천만 원의 리스트, 구체의 리스트를 가지고 모금을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거랑 모금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저희가 또 들었고 각 공간, 각자가 만들고 싶은 약간 공간의 특성? 이런 것들 이제 워크숍 같은 거 이제 기법으로 진행하면서 또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모금위원회라고 저희가 히트앤런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헤비투게더 원래 달려라 헤비투게더인데 그것을 이렇게 헤비투게더에서 해서 히트 그리고 달려라 이런 건데 헤비투게더 달려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야 치고 빠지기냐 아니면 먹고 튀는 거냐 약간 이런 식의 농담처럼 막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히트앤런이라고 저희 이제 모금위원회 네이밍을 짓고 이 말도 대도 안 하는 같은 거지만 이렇게 행동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멤버십 카드 같은 거 나는 하루에 한 번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하루에 한 번 건물주 대행 상상하고 이틀에 한 번은 내 건물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3일에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라 약간 이런 식의 하고 요거로 이제 그 두리반이라고 하는 홍대 이제 쫓겨나는 531일 동안 농성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공간을 찾아온 그 상징적인 이제 공간에서 히트앤런 발족식을 했었고 이때 그 여기 또 휴먼트리 이상희 대표님 모금의 힘 이 강의를 저희가 했었고 지금 현재 현황은 또 어떠냐 이제 2018년 연말에 조합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됐을 때 1년 정도는 안 됐지만 요 지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했었고, 연말에는 이렇게 지역에 이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라고 3일 동안 열리는, 서울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 한 8년, 올해까지 8년째 하고 있는 이야기 축제 박람회 같은 장이 있습니다. 3일간 열리는. 그런 데서 이제 또 톡투게더 이렇게 하면서 이 공론장 같은 게, 저희 공론장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끊임없이 제안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산화를 하고 어떻게 도대체 진행할 건데, 왜 이거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제안하고 우리가 스스로 소화한 그 방식으로, 내용으로 언어화시켜서 계속 제안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이 빌드업을 해가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라 공론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작용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우주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히트한 영화가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그래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막 10만 명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라이브 에이드 이렇게 하는 멋있는 이런 건데, 우리도 마음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고, 홍대에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오래되고 좀 스탠딩 2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롤링홀 이제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느낌의 모금 공연 같은 걸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콘서트 해피투게더라고 이제 또 11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뒤에 플래그 이제 해피투게더 이렇게 걸고, 그 당시에 또 만들었던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연진 바뀌고 인터미션 같이 할 때 영상도 틀고, 공연들도 계속 보고, 그러면서 조합원 가입도 하고, 또 모금 이렇게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받고, 그 전에 막 이렇게 발권하면서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까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계획과 자금을 이제 모으고 있는 초반 자금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조합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대한 뭐 이런 거 지금처럼 뭐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웰컴 키트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콘서트에 오는 조합원들한테 주고 조합원들한테 다 배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런 팀박스에 이렇게 해서 미래의 건물주님 이렇게 하고, 내 땅 포스트잇, 우리는 미래의 건물주 이 충전기, 그 다음에 그립톡이랑 여기 땅문서 개양용 볼펜, 이게 은근히 히트였어요. 땅문서 개양용 볼펜 이런 거 해가지고 팀박스에 딱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나 얻고 싶어 이렇게 해서 조합원 가입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제 다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 목포에 이제 또 여기 도시재생센터장 전후하고 있어가지고 목포 워크숍도 저희 이제 이사진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녀오고, 계속 이런 또 공론장을 했습니다. 그 조합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면서 조합마다 공간을 해서 또 진행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워크숍하면서 어떤 공간을 상상하고 만들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외계인도 한 번은 가입하고 싶어. 그래 진짜 그런 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약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 자산화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제 포럼, 그 아까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2018년에서 19년도에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에도 했는데, 제가 또 이때 이제 돈 모으는 거 빼고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호기롭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 리커머닝에서 사업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이쪽에서도 자산화 관련해서 2천만 원 사업비 지원 29년에 받은 게 있었는데, 또 사업비는 써보셔서 알지만 사업비를 쓰느라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고 그 집행하느라 바쁘고 행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싸그리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돈을 무조건 모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호기롭게 우리끼리 지식차는 역사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5월에 계약한다고, 제가 2019년 말에 이제 2020년 5월에 계약할 거라고 막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이제 지원 사업 안 하고 돈 모아가지고 무조건 할 거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5월에 하지 못하고 4개월 지나서 9월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과정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준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도 가입하고 종이로도 이렇게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좀 이렇게 훨씬 더 접근성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마이 컴퍼니랑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준비는 한 봄 전에 2월, 3월 이럴 때 다 완료가 사실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20만 원 이상 이제 저희 참여하면 이제 출자금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펀딩을 하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5만 원, 3만 원이 보통 활동조합 출자금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20만 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 약간 어려운 상황, 뭐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 펀딩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시기 조절을 계속 하면서 좀 버티다가 아니 도저히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월 18일에 이제 했고 이때 이제 시민건물주라는 단어를 조금 등장시켰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건물주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자산화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더 좀 직관적인 말이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니 개인이나 뭐 공공이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이 공동으로 건물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를 어떻게든 쓰고 싶어가지고 시민 건물주 데모집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가지고 펀딩을 했고 다행히 이제 원래 한 4천만 원 정도가 목표였어요. 그 원래 6천만 원과 4천만 원 합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에서 자산화 무작위의 사람들이 자산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고자 해서 20만 원씩 이상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든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 걸 상인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으로 펀딩을 했고 다행히 그래도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6,400만 원 정도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 바로 요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19년도에 이제 2개 시공사업을 하고 이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3개 중에 하나를 선정돼 이것도 대출이긴 한데 농협은행과 신보와 행안부가 근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지역자산화라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지원사업이거든요. 행안부가. 그래서 그건 높이 평가하는데 행안부는 여기 행안부 공무원 혹시 계신 거 아니죠? 행안부는 이름만 걸어주고 일은 다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대출입니다. 그래서 5억 원 대출을 해주고 뭐 1년같이 9년 분할 상환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1개월째 원금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람이가 막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가 또 1% 이상 올랐어요.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것보다. 계속 이렇게 팍팍 6개월 변동금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경쟁 이것도 살떨리는 경쟁 이런 거였는데 사회투자기금의 이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지원기관 선정을 해가지고 요 한도 내에서 동작신약을 통해가지고 수행기간 동작신약을 통해가지고 2% 이제 이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칭이 되면서 저희가 자기자금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거랑 행안부 거랑 이게 이제 담보대출로 들어오는 거라서 요거까지 해서 하면 이 전체적인 어쨌든 금융기획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매입 단계로 바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다음에 이제 사람과 공간이 여기가 이제 강서가 그 다음 연도에 2021년에 받아서 또 자산을 지금 완료해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에 계약을 하고 11월 27일 날 이제 공간에 이제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여기 KBS 나갔었는데 이것도 잘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공간을 왜 저희가 모두에 놀이터를 지었냐면 이제 뭐 여기 다 너무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뭐 사실 많이 놀고 싶은데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저도 맨날 우리는 되게 많이 못 놀더라고. 그러니까 어른이든 뭐 어른이 아니든 뭐
연암소노 아무튼 우리는 다 놀아야 된다. 약간 그리고 놀이가 이런 창조적 에너지와 상상의 사실 원천인데 왜 우리는 계속 못 놀고 맨날 일만 많이 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 약간 이런 것 속에서 약간 해방구 같은 게 필요하다. 다. 그래서 뭐 모두의 놀이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지었고 사실 모두의 놀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는 모놀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거든요. 줄여서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거는 야 이제 실체가 생겼잖아. 우리가 이걸 계약하고 매입이 완료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 자기 자금 계속 모아야지. 지금 자기 자금이 너무 없고 부채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자금 비율을 높이고 부채를 계속 줄이는 이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 실체가 생겼으니까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동료 조합원을 또 더 많이 모집하자. 이런 고민 속에 이제 이렇게 2차 데모집 이렇게 해서 원래는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이 펀딩으로는 한 7천 가까이고 펀딩 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500 정도 모으고 이때는 이제 공간에 우리가 지향하는 4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오너 스타일이 우리가 말하는 뭐 지금 기울기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차별 없는 공간으로서의 애티튜드 그 다음에 뭐 일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미의 워크와 진짜 해방감을 느끼는 공간 이런 걸로 이제 놀자 플레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선택하신 거에 맞는 이제 리워드를 주는 방식의 이제 펀딩을 진행했고 이때도 한 157명과 17개 단체 참여해가지고 한 7,5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갚았어요. 근데 이제 B+에서 6천만 원 대출형 펀딩이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3차 펀딩 같은 걸 했었고 달성을 하면 여기 써있지만 여기 사회가치연대기금 아까 가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ESG 이런 거 하면 이제 해서 2.3%로 낮춰가지고 최대로 낮추고 1억 2천을 6천만 원 펀딩하면 이제 1억 2천 두 배수를 매칭해 주는 걸로 이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이제 내일 첫 이게 불균등 분할 상환인데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동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원래 이제 공간 계획안은 저희가 지금 2개 층만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또 저희의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동작 신협 했던 그 사투의 조건이 신축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엄청 싸웠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도 이슈 같은 게 무조건 있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통으로 건물이 저희 올근생 건물인데 비어있는 건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 찾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연면적이 많이 나오는 건물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되게 있어요. 물건을 찾는 거 있어요. 그냥 사실 다 하고 쫙 이렇게 하는 게 뭐 속편한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계속 찾아서 그 중에 최적의 조건을 찾은 게 이제 이 물건이긴 했는데 그래서 2개 층만 쓰고 처음에 이렇게 지하가 지금 약간 이 주차장 공간까지 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 보시면 내려가 보기는 어렵죠. 지금 그 복합 문화 공간을 이제 하려고 했고 1층에 사실 커뮤니티 펍을 하려고 했고 요렇게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라운지 이제 1층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층이 게이트 및 개방형 라운지 및 카페가 이제 운영되고 있고 3층에 이제 모노워크라는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가 있고 4, 5층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가 연면적이 3종 일반 주거라 가지고 사실 이제 구조 진단 이런 걸 하긴 해서는 여기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한 층을 온전하게 맡을 수 있고 요 위에도 이렇게 일종의 6층까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만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엘베 문제도 이제 생기긴 하는데 엘베도 뭐 알트를 여러 가지 고민해서 어디에 이제 앉힐 거냐 이런 거 고민들도 다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매입하고 다 만났죠. 지층, 1층, 4층 이렇게 저희 누군지 알아요. 헤비투의 협동조 너 누군지 알아. 약간 이런 이제 하는데 다 계약행 신청권이 있죠. 저희가 열심히 쌓아가지고 임대차 보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잘 협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층 그런 게 또 이슈였죠. 1층 경우에는 처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막 1억 2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한테 1억 2천 주고 아니면 명도 소송해라 막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톤의 매너가 좀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막 고민이죠. 이것도 고민이고 뭐 다른 이렇게 전층을 확보해야 사실 이 수익률 여기에서 사실 수익 내려면 진짜 전층을 확보해서 모든 층이 시너지가 나고 우리가 하는 걸 막 휘저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려면. 근데 지금 조합 내에서도 시세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조금 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마포가 우리가 경험한 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게 시세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것도 남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동네에서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게 무조건 온당해?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조합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책정도 엄청 고민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게 부동산 한국사의 부동산의 개발업자가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6개월 뒤라도 팝니다. 시세 차익을 내서 팔거나 1년 뒤에 팔거나 이런 진짜 8개월 만에도 올라가는 몇 개월 만에도 올라가는 거를 지금 목도하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엄청 많이 받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팔 수 없고 그냥 임대료 말도 안 되게 받을 수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쫓겨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분들한테 최대한 임차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주 소위 그런 건물주가 아니라 물러 터진 건물주 같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 그런데도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 전층을 확보하는 게 조합과 이사회의 큰 지금 결심과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계속 얘기돼갖고 1층에 지금 1층이 간극이 이제 좁혀져서 할 수 있게 1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층까지 확보해서 공실을 최대한 줄이고 저희도 한꺼번에 이제 이 전층을 확보하고 올 리뉴얼을 가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두 개 층만 이렇게 앞에도 인면을 지금 사실은 되게 힙하게 여기 사거리에 어디서 봐도 인면 저거 뭐지? 모두 놀이터라는데 되게 이상한데? 약간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여기 앞에. 근데 이제 층이 다 있고 지금 간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손을 쫙 댈 수가 없고 사실 이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층면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비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저희 구성을 해서 공간을 하고 2층 지금 여기가 화장실에 공을 좀 들였어요. 화장실 맛집 인스타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은 이제 작가님들이랑 이렇게 이 크레파스 느낌이긴 한데 안 지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정님 모두의 화장실을 계속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를 계속 설명드리고 마음대로 그리셔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층 3층 화장실 다 다른데 이렇게 작가님들 거울도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 2층 공간은 차별 없는 한 대 공간 요런 거 그리고 다 비건 메뉴랑 이제 제로웨이스트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그 보틀 팩토리랑 같이 하는 리턴 믹업도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대여해서 테이크아웃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3층은 이제 모노콜 공간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공간 구독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좀 고민해가지고 이제 조합원들도 2층에 와서 하고 3층에 내가 하프 멤버십이나 풀 멤버십이 아니면 나는 3층을 지원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못 이용하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월에 이제 특정 시간 정도를 제공하는 약간 공간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2, 3층에 대해서 지금 하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이제 무료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격월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층의 컨텐츠가 공간이 다 되면 구독 서비스에 이런 걸 다 가미시켜가지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동네 키어위크 이런 것도 했고 그 전에 이제 슬렁슬렁 이렇게
주차장을 다 비워서 또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플리마켓 보시고 구경에 참여하고 2층에서 막 영화제도 하고 이런 것들도 진행했고 현재 이제 저 조금 늘어서 하여튼 350명 정도 조합원인데 개인이 한 316명 뭐 42개 단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한 2억이 조금 넘는 구조고요. 그리고 42개 단체 다 넣은 건 아닌데 지역에 이제 웬만한 지역 단체 조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서울이나 광역 차원에서도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응원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고 목포 건맹이랑 강서는 저희가 상호 출자하자 이런 거 했거든요. 자산화 주체들끼리 서로 상호 출자하자. 나중에는 뭐 자산화 클럽백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신 2028 뭐 이런 거 전주 옛날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책 제안하고 뭐 제도도 얘기하고 서로 응원하고 100개가 상호 출자 100만원씩 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영대도 1억 원씩 챙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씩 서로 상호 출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하여튼 근데 그냥 이게 자산화가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공간 중심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그냥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차원에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는 전환을 되게 최근까지도 많이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역과 로컬과 시민은 우린 생각보다 권리와 권력과 권한을 아무것도 가진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왕도가 있냐? 아니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를 연결하고 다중시장의 협동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자기결정권을 가져오는 지역의 힘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지역 차원의 고민이에요. 마포 지역 차원의 고민이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뭐 이전부터도 고민했지만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로컬의 힘을 가지는 5개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게 이제 공간 재원 미디어 정책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강의 지역 자산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 재원 미디어 정책 사람이 계속 확장되고 커지고 우리의 자산으로 쌓아가는 것들이 지역이 가질 때 지역이 결국에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그리고 도시권이라고 불리는 뭐 사실 엄청 큰 개념이지만 뭐 도시는 다 막 주민과 지역과 시민의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난개발이 되고 막 난리도 아니고 경의선 숲길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 만에 만들고 1년 만에 만들잖아요. 다른 데는 뭐 3년을 토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10년을 거쳐서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막 하면 그냥 바로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너무 우리는 그거에 여전히 집단적 시민으로서는 쪼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힘들을 어떻게 계속 키워갈 거냐 고민 중에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서의 사실은 자산화를 하고 우리한테 이런 사회적 공간을 계속 확보하고 꼭 또 매입형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곳곳에 이렇게 시민이 같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또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뭐 시골에 옛날로 돌아가 세계하는 그 마을의 숟가락 아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으로 기반하지만 그런 관계를 어떻게 힘있게 만들어 갈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유 공간도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커먼즈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저는 정말 이 공간이 소중한 이유는 이 커뮤니티라는 로컬을 만들어 가는데 공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사람과 콜라보 해야 돼요. 1층 운영이나 뭐 F&B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다른 수익률 높이는 것도 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조합에
조합의 조합원과 사람만이 그거를 비즈니스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역 차원에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시민도 하루아침에 비즈니스 역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산화 공간을 언제 운영해 봤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집단적으로 조합의 역량이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제 일거리라든지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저희는 일종의 하나의 경제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경제 또는 지역이 만드는 이게 하나의 몰처럼 우리 왜 예를 들면 뭐 백화점 가고 뭐 어디 가면 뭐 주민 커뮤니티 그러니까 행정이 만드는 공간 아니라도 그런 거 다 이용하잖아요. 거기 가면 영화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 경제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하려면 실제로 임팩트 있는 그런 한 공간에서 다 일어나는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소비 행위로 실제로 가능하게 해줘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 뭐 맨날 가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일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고민,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매력으로 녹이느냐 이런 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이 공간 비즈니스의 약간 규모화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 사실 정치 이런 것도 터부시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남구늘 그 공간에서 남구늘 출신의 뭐 구의원 무소속이나 이렇게 제3당 이런 데 나온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주민들의 내용을 가지고 염리동이랑 한동이지만 그 두 개의 양당을 제치고 염리동에서는 득표 1위를 했거든요. 그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선거 마을을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막 제도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자유결정권의 내용이 예산으로 표현되는 게 정치잖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들여서 왜 복지를 강화해야 되고 왜 예를 들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를 해야 되는 이게 다 정치인데 그런 것들까지 좀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역이 공간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고 시민의 힘을 만들어 가자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더 많이 사실 지금 있는 공간들인데 더 많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너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서울 시민도 또는 전 국민도 이렇게 느끼는 특히 청년층도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여전히 뭐 요즘에 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뭐 반지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반지하를 없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여전히 많고 여기 마포에도 원룸 진짜 비싸거든요. 뭐 신축 원룸 10평도 안 되는데 전세가 막 3억 막 몇천 3억 5천 막 이렇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진짜 조그만한 그 공간 하나인데 그런 1.5룸도 아니에요. 훌륭 원룸도 아닌데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부동산이라는 것도 뭐 지금 사실 이제 전 국민이 투기 사회에 가 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부동산 하고 적으면 주식 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코인 하고 이제 주식 안 하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사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보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 투기 사회가 되게 괜찮고 온다는 거는 사실 아니고 이 개인의 탓만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 이거 그 중에 사실 부동산이 되게 불평등해서 큰데 이 구조는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거에 새로운 문법이 진짜 필요하다. 야 부동산 이 큰 하나의 건물이든 작은 한 칸의 공간이든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갈 수 있어. 이거를 사적으로 다 소유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진짜 리커머닝 재공유화 해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랑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여기서 계속 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천년만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빚을 다 갚는 것도 아니거든요. 빚이 5년 10년 만에 갚을 수 없어요.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의 이 10대나 20대가 30대, 40대가 됐을 때 이거 다시 리뉴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빚을 다 갚아서 이게 지역에 사실은 소유로 계속 남아서 이런 공간들이 여러 곳곳에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저는 그게 사실 부모가 자산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자산 이전을 할 수 없는 유사일의 부모보다 제일 가난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또 세대를 넘어가는 약간 이게 자산 이전이 될 수 있고 기본 자산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보고 뭐 헤빗이 지금 이제 공간 하나도 겨우겨우 운영하는데 뭐 이런 고민과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헤빗이 계속 혼자 한다기보다는 여기 같이 전 자산 동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국 곳곳에 또는 서울 곳곳에 지역 곳곳에서 같이 해가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부동산 소유의 새로운 문법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왜 소유하려고 하냐 야 부동산 그렇게 비싼 거를 꼭 소유해야 돼? 뭐 여전히 뭐 스캇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본주의적이지 않냐? 약간 이런 고민도 있고 그거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토지나 이런 거는 공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공적으로 소유는 놔두고 빌려서 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에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소유하려고 했냐 또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간의 오너십이 진짜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공간은 너무 다른 공간이 된다. 사실 우리가 행정이 소유하고 있는 아무리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 이름 붙이지만 그거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다 완전 공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알렌 케이의 말을 인용해서 잡스가 아이폰 이제 3 처음에 런칭할 때 나는 소프트웨어 중요하게 생각 하드웨어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소프트웨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서 아이폰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막 이런 말을 지었어요. 우리는 문화를 진짜 우리가 문화 감성이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지역이 만들어 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공간을 직접 소유하고 그 공간에서 그 문화가 뿜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사실은 우리가 그걸 계속 만들어 가지 않고서는 사실은 또 자본의 물결과 행정의 권력 속에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약간 지금 뭐 정치적 상황 속에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끝내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최근 소식은 저희가 딱 1년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모놀 오픈 1주년 파티를 7월 말에 했어요. 그렇게 쭉 하고 이제 되면서 올해 이제 이 조합을 많으니까 대의원 총회를 처음 이제 3월에 하고 4월에 대의원들끼리 하는 또 공론장을 열었어요. 그 올해 슬로건이 이제 저희 자산의 협동 조합원과 더 커먼즈 이런 식으로 했고 그 고민은 실제로 자산의 협동을 하자. 이 원리금 상한에 대한 압박과 이런 거를 2명의 상근 활동가가 또는 몇 명의 이사진이 다 감당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자기 자금이 적은 상태로 이걸 시도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들을 자산의 협동 그러니까 출자금 우리의 자기 자금도 높이고 빚도 같이 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추가 출자를 하거나 장기 차입을 하거나 모노론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조합에 이제 2인 사무 체제로 제가 2020년 3월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혼자서 올해 4월까지 1년 정도를 이 자금 조달하고 조합 사무를 행정 사무를 하고 건물 유지 없이 하고 이걸 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인 사무국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4월부터 이제 2명이 일하는 책이고 여기 공간 2층은 이제 따로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4명이 일하는 구조긴 하죠. 그런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공간 운영과 수익률 높이고 이용 활성화와 이런 거에 막 매몰된 공간으로 애가 빠져들어서 매몰되고 조합원을 만나거나 다른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사람이 공간이 너무 매몰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월회비도 이제 원래 안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 4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주십시오. 강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추가 출자를 하고, 장기 차입은 뭐냐면 금융권에 저희가 아까 B 플러스 뭐 대출형 6천만 원 이런 갚을때 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펀딩 수수료 같은 게 계속 발생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갱신하면. 그리고 예를 들면 펀딩 수수료 3%에 이자 3% 이렇게 말측정 6%의 1년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 중에 여신이 있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장기 차입을 최소 1년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 요청드리는데, 이걸 해서 대안하는 겁니다. 일종의 금융권에 있는 일종의 5억을 우리 조합원의 차입금 5억으로 만들어 하고 조합원에게 대신 이자 소득을 주겠다. 금융권에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장기 차입 만들어서 B 플러스 대안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산의 협동하자 이런 거고, 이 올해 이 헤비셋 톡톡일지라는 걸 통해서 대의원 총회가 끝나고 6월 13일부터 지금 9월 초까지 격주로 첫 주에 한 35명, 10분의 1 정도의 조합원에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를 들면 그 다음 2주 뒤에 6월 13일부터 했는데 월수금에 이제 참여해 주시라. 우리 조합의 수다회를 열겠다. 헤비스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월수금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5명의 사람들에게 조합원들이 또 연락을 해서 그 격주 뒤에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를 통해서 전 조합원에게 다 연락을 해서 3, 3, 5 이렇게 수다회를 하는 것들을 해서 조합의 지금 현황과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히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조합 출자금의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입력해 이렇게 기입해서 여기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음료나 이런 그런 거 이제 드시게 하고, 그래서 공간에 처음 와보시는 조합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합의 지금 작년 활동 같은 것들을 그냥 대의원청회만 하고 땡 이런 게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올해 계획과 고민이 이런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추가 이 공간 조성에 대한 것들을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만 다시 의견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사실 이제 주거 관련해서 뭐 1인 가구 전용 공동주택 같은 두 번째 자산화 물건 같은 것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자도 비싸지고 여기 집가도 또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이런 거에서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요 두 번째 자산화 공간 같은 것들을 올해 연말에 이제 이사회 워크숍에서 의결하면 입주자 모집 같은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야, 우리 조합이 두 번째 자산화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원들하고 나누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톡톡일지 하면서 전체 조합원은 어떻게든 한 절반 정도 오세요. 그러면 이제 35명 연락하면 한 번 모임에 많으면 뭐 9명, 10명 적으면 뭐 2~3명도 오고 이렇게 조합원들 참여하시고, 그래서 나 출자하고 처음 와 공간에, 그리고 공간 생긴 다음에 처음 와 이런 분들도 있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알게 되니까 야 우리 조합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350명 중에 우리 조합원 매핑을 좀 해줘라. 내가 이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조합원인지 궁금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지금 한 6주차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